사랑하는 딸 보니에게 고통을 준 세턴을 향해 분노의 펀치를 날리는 쿠마. 이렇게 쿠마의 주먹으로 세턴은 그대로 날아가 수많은 건물과 충돌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해군들은 쿠마가 세계 최고 권력자인 오로 성을 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어서 해군은 세턴 성이 건물 밑에 깔렸다며 세턴을 구출하러 이동하는데, 해군들은 세턴을 향해 달려가면서 세계의 정점이 현재 노예에게 맞았다며 이건 역사적인 대사건이라 말하죠. 한편 세턴을 향한 쿠마의 엄청난 공격 덕분에 일행들은 다행히 능력이 풀려 움직일 수 있었고, 이에 보니를 걱정하며 달려가는데, 그 와중 쿠마가 보니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 보니를 꼭 안아줍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가펑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며 당황하고, 세턴의 명령에도 자폭 스위치는 달지 않았지만 완전 정지 스위치는 달아뒀다며 그걸 누른 지금 넌 의지도 없이 명령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식물 상태가 되어야 했었다 말합니다. 이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보니가 있는 이 섬에 도착한 것 또한 과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역시 버커니어족의 특성은 강인한 몸만이 아닌 게 사실이냐며 당황하죠. 이렇게 쿠마가 철령인 세턴을 공격하자 키자루는 이거 끝났다며 한숨을 쉬고, 센토마루는 쿠마를 부르며 좋아하는데, 그 틈에 루피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렇게 쿠마가 등장하자 보니는 아빠 고마워라며 눈물을 글썽이고, 쿠마의 기억과 아빠와의 추억을 회상한 후 아빠의 기억을 전부 봤다며 엄마는 멋진 사람이었고 편지도 잔뜩 써줘서 정말 기뻤다며 좋아하죠. 그리고 모두가 아빠를 폭군이라고 불러도 나는 아빠가 누구보다 상냥하고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이들은 서로 꼭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때 세턴은 분노에 휩싸이며 엄청난 패왕색 패기를 내뿜고 일어서는데, 세턴의 부활에 보니는 깜짝 놀라고,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며 이게 네가 한 짓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사랑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 못한다 답하고, 그러자 세턴은 부상당한 몸을 재생시킨 후 이제 쓰임이 다한 놈들이니 잘 가라며 쿠마와 베가펑크를 죽이려 하는데, 상디는 세턴의 몸이 재생하는 것을 보고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세턴이 쿠마를 공격하려는데 쿠마는 이내 작동이 멈춰 움직이지 않게 됐고, 보니는 아빠가 움직이지 않아라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상디가 보니짱이 슬퍼할 일을 하지 말라며 세턴의 다리를 걷어차버리고, 프랑키도 쿠마는 우리에게도 은인이라며 세턴에게 라디컬 빔을 발사하죠. 그리고 이를 본 키자루는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확실히 훌륭하게 성장했다며 순식간에 프랑키 뒤로 이동한 뒤 그 성장을 보이라며 프랑키를 그대로 차버리는데, 키자루의 등장에 아틀라스는 쿠마를 들고 보니와 함께 연구층으로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세턴과 키자루가 이를 지켜보고 베가펑크는 전부 도망치라 소리치는데, 이에 키자루는 쿠마까지 와버리면 배우가 너무 모인 거 아니냐며 얼른 끝내도록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키자루에게 너는 마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며 슬픈 남자가 따로 없다고 말하는데, 베가펑크의 말에 키자루는 나도 내가 한심하다 말한 후 좀 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올 걸 그랬다며 몰래 눈물을 훔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턴은 에그헤드의 버스터 쿨의 발동을 명령하고, 이 섬은 세계 정부에 해를 준 것으로 인정됐다며 정의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말합니다. 또한 세턴은 세계의 비밀을 탐구하는 자, 사라진 종족의 피를 잇는 자, 고대의 신을 불러일으켜버린 자, 이 섬은 난처한 것들로 가득 찼다고 말하며 원피스 1138화 애니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해군대장 키자루는 마음이 없는 슬픈 남자라 말한 베가펑크의 쓴소리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임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결국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암살하는데, 이렇게 베가펑크가 죽자 전 세계의 베가펑크의 방송이 송출되죠. 방송에서 베가펑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바다에 잠기게 된다며, 내가 만든 센서와 계산이 맞다면 이 영상을 다 찍은 며칠 뒤 전 세계를 덮치는 이례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그에 따라 각지의 해수면은 약 1m 상승하여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섬도 나올 거라 말합니다. 이어 얼마 전 일어난 그 지진은 자연재해라 단정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나는 두 가지의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에너지를 꿈꿔 태양에 지나치게 가까워진 죄라 고백하죠. 이어 베가펑크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순서대로 소개하겠다며, 지금에서 약 900년 전부터 일어난 사라진 공백의 100년의 이야기는 이를 알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과거에서 온 편지인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세계 정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나는 정부의 인간이면서
그 해독에 발을 들인 게 두 번째 죄라 말합니다. 이어 나는 고고학자들의 집념으로 이어져 내려온 문헌과 몇몇 포네그리프를 해독하여 세계의 역사를 알게 됐다며 내가 아는 건 불완전한 100년간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900년 전 있을 수 없는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왕국에 태어나 마치 엘바프에 전해지는 태양의 신 니카처럼 고무의 몸으로 싸웠다는 조이보이라는 남자. 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해적이란 불린 남자라 밝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건 터무니없는 거대한 싸움에 대한 기록으로 조이보이의 적은 현재의 세계정부, 정확히는 세계정부가 수립하기 전 옛 모습, 20왕국의 임시 공동체 연합군이라 알리죠. 이어 그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조이보이 무리는 경고했고 그 싸움의 불씨를 모르는 이상 선악이 아닌 두 사상이 부딪혔다 말하겠다며 이 100년 전쟁 중에 실제했던 병기는 현대의 과학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물건으로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 알립니다. 또한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은 조이보이의 패배로 막이 내렸고 그 종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전쟁의 발자국을 남겼다 하죠. 이어 공백의 100년 동안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세계는 한 번 바다로 가라앉은 거라며 우리들은 지금 과거 대륙의 단편 위에 살고 있는 상태로 1000년 전의 세계는 지금 흔적도 없이 해저에 가라앉았다 밝힙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계라면 100년치의 역사를 세계의 기록으로부터 지워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과 100년 사이 해수면 상승폭이 무려 200m라면 이해가 간다며 이는 갑작스러운 재해라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만 나는 이게 인위적인 재해라고 단언한다며 그 모든 과학 측면에서 계산을 해봐도 고작 100년 만에 일어날 만한 그런 변동은 아니고 얼마 전 지진으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나는 그 원인과 실체를 확신했다 전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가펑크는 800년 전에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힌 고대병기는 지금도 현존하며 그것들은 다시 가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 즉 공백의 100년에 일어난 거대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합니다. 또한 베가펑크는 나는 깊이 사죄해야만 하지만 앞으로 발전할 세계를 위해 동력을 만들고 싶었다며 아직 미완성이지만 내 연구의 집대성 마더플레임은 마침내 실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렸지만 그 불을 어느 날 도난당했다 밝히죠. 그리고 불꽃을 도난당하고 약 2주 뒤 루루시아 왕국 방면에 하늘이 격렬하게 빛났고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그런 막대한 에너지는 마더 플레임밖에 없기에 내가 만들어낸 불이 고대병기를 가동한 것으로 누가 그걸 실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수많은 인명을 뺏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사과합니다. 또한 고대병기는 과거에 세계가 존재했지만 조이보이는 그걸 후세에 물려주려고 했다며 그렇기에 누가 악이고 정의인지 그 모든 것이 계시될 날이 온다며 그때야말로 세계 침몰이 우려될 때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베가펑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며 그 인물들은 해적왕 일당으로 이 모든 걸 알았음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전 세계에 있는 뒤에 이름을 가진 자들을 언급한 후 이 목소리가 반드시 닿기를 기도한다 말합니다. 이어 베가펑크는 로저가 죽고 25년, 흰 수염이 죽고 2년, 전설들의 함락은 신시대의 개막과 불과하다며 억누르려 해도 차마 억누를 수 없는 자들이 기묘하게도 그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고 그것을 조이보이가 바라던 자가 손에 넣을 거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원피스를 손에 넣은 자에게 세계의 운명이 맡겨질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면서 베가펑크의 방송은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